안녕하세요. 여행낭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지금은 아침 6시입니다. 호텔이 참 예뻤는데 하루만 묵어서 좀 아쉬웠어요. 오늘은 나스칼라인 경비행기 팀하고 바이에스타 보트 투어 팀으로 나뉘어서 관광을 합니다. 저희는 바이에스타 보트 투어 팀이고요.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많아가지고 경비행기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언제 또 가보겠어요. 영상 중간에 다녀온 분들이 찍어온 나스칼라인 영상과 사진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에스타 보트 투어 티켓이 5솔, 즉 2,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바이에스타 섬은 가난한 자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데요. 갈라파고스만큼 다양한 생물군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태극기를 들고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방향이 잘못돼 있었네요. 최대한 앞자리로 앉으세요. 여기 앉아. 태평양이 펼쳐진 페루 바다는 세계의 4대 어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역시 고기잡이 배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곳에 100만 마리의 새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새가 많았습니다. 가는 길에 촛대 모양의 지상화가 있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기후라서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네요. 나스칼라인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0분간 태평양을 신나게 달려서 바이에스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 위에 자세히 보니까 훔볼트 펭귄이 있네요. 바다사자도 보이고 예수님 옆 얼굴을 닮은 동굴도 있습니다. 바위가 하였는데 이게 새똥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아노라고 불리는데 천연 비료로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모습의 바위입니다.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바다사자 하나 있어. 바이에스타 섬은 다양한 생물도 많았지만 이렇게 바위가 형성된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바다사자가 여기서 새끼도 낳고 키우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새끼 훈련 중인가봐요. 귀엽습니다.
돌아갈 시간입니다. 펠리칸도 보이네요. 파라카스 해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Quite different from our seaweed in Korea. Porque somos de distintas sociedades. 나스칼라인 경비행기 투어하신 분들이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옛날에 어떻게 이런 큰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었는지 신기하네요. 측량 기술이 이미 많이 발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마를 출발해서 쿠스코로 가는 날입니다. 이제 페루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제부터 고산병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 리마에서 비행기로 쿠스코로 가서 관광을 하고 우르밤바에서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마추픽추로 가는 일정입니다. 공항에 쿠스코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는데 모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니까 리마의 땅이 융기한 모습이 잘 보이네요. 1시간 만에 쿠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안데스 산맥 위로 올라왔네요. 해발 3,400m에 위치하고 있고요.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에 제가 왔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요. 너무 설렙니다. 세계 각국의 말로 환영 인사를 써놨네요. 한글을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버스에서 코카사탕을 나눠줬습니다. 고산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BTS 진이 반겨주는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코리칸차라고 하는 유적지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원래 잉카 제국의 태양의 신전이 있던 자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잉카 제국을 정복한 스페인이 이 태양의 신전 안에 있던 황금을 다 가져가고 신전을 허문 다음에 그 위에 산토 도밍고 성당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이 황금 신전을 더 잘 보존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현지 가이드 조르단과 이반입니다. 이곳에 잉카 문명을 소개하는 박물관이 있어서 잠깐 들러봤습니다. 신전에 있었던 부속물들과 잉카의 뛰어난 의료 기술 그리고 미이라 기술까지 잉카 제국의 뛰어난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르마스 광장으로 갑니다. 넓고 시원하고 아름다운 광장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현지 가이드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 지역 동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게 라마 해주었습니다. 모양입니다. 라마와 알파카를 나타내는 손동작이 재밌었고요. 알파카? 광장 한가운데 파차쿠티 황제의 동상이 있습니다. 파차쿠티 황제는 쿠스코 왕국의 9대 왕이자 잉카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잉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죠. 광장 주변 건물들이 정말 멋집니다. 물을 뿌리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카니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광장 주변에 6개의 성당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근처에 이것을 세운 목적은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카톨릭을 주입시키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어쨌거나 여기 대성당, 그리고 예수교회 모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단체 사진 찍고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12각돌이 유명한 길이고요. 잉카 시대의 석조 건축 기술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페루 옥수수 알이 정말 크네요. 고산증 확인을 위해서 산소 포화도를 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살짝 낮게 나왔네요. 돌벽이 정말 아름답죠? 바로 여기가 12각돌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큰 돌을 딱딱 맞물리게 정말 잘 깎았네요. 흠이 거의 없습니다. 잉카의 어떤 축조술을 보는 최고입니다. 푸마와 뱀 모양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잉카인들이 이 큰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서로 협동하여 옮겼다고 하네요. 근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언니는 얼굴이 많은 달걀을 시민들 전체가 몇 톤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돌이랑 그리고 청 그래서 이런 큰 돌들은 여기 거기 앞에 지배 계급을 위한 것이었고요. 서민들은 이런 돌을 사용했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1950년에 쿠스코에 큰 지진이 났는데 스페인이 쌓은 벽은 다 허물어졌는데 잉카의 돌벽은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잉카의 문자가 없어서 이런 석조 건축 기술이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이 예쁩니다. 대성당이고요. 내부 사진이나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 쿠스코 대성당은 3개의 큰 성당이 연결되어서 내부가 정말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이국적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예수교회도 가봤는데요. 여기도 역시 사진 촬영은 금지였습니다. 근데 내부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교회 전망대에 올라가면 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성당과 아르마스 광장 그리고 아름다운 쿠스코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쿠스코 관광을 다 마치고 우르밤바로 갑니다. 내일은 마추픽추에 오릅니다.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 들렀는데요. 다양한 과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일들은 꼭 씻어 먹으라고 신신당부하네요. 우르밤바는 해발 2,800m에 있어서 쿠스코보다 낮아 고산 적응하기 좋고 또 마추픽추 가는 길목이라서 이곳에서 많이 묵습니다. 생각보다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서 더 그랬을까요?
우르반바 가는 길의 경치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와, 우르반바가 보입니다. 이런 곳에 마을이 있다니요. 생각지 못한 경관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신성한 계곡에 흐르는 우르반바 강을 건너서 산 아구스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탄 후에 급격히 고산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마련한 호카차를 마시고 있네요. 남편은 고산증으로 정신없이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마추픽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고산병 걱정이 함께 밀려옵니다.